40대 이후에는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작심삼일 맨날 반복하고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겠죠. 5년 동안 제가 실패한 것들을 바탕으로 끄는 음식 4가지 알려드릴게요. 운동 안 해, 아무 짓도 안 해도 2kg 빠져요, 한 달에. 하지만 실패할 수 있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사도라입니다. 지난 갱년기 영상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어요. 댓글 중에 식단에 대한 질문이 많았거든요. 저는 사실 운동보다 식단이 더 어려워요. 운동은 딱 1시간만 참으면 돼요. 이놈의 식단은 하루 종일 배가 고프잖아요. 그리고 폭주할 때 있잖아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제가 실패한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단을 먹으면 좋을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 저랑 저의 식단 실패담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갱년기는 왜 살이 안 빠질까요?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갱년기에는 이 에스트로겐 수치가 줄어들어요. 호르몬의 문제로 똑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고요. 여기에 플러스 근육 줄어들어요. 그렇게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 감소해요. 그럼 당연히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겠죠. 그러면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이 되죠. 그러면 살 찔 수밖에 없어요. 이 체중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40대 이후에는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이 찌게 되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가 얼마나 먹느냐보다 무엇을 안 먹어야 될까, 이걸 가장 먼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먹어라 이거보다 먼저 제가 끄는 음식 4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첫 번째로 끄는 음식이 음료수예요. 이 음료수, 두 번째 맵고 짜고 매운 음식, 세 번째 튀긴 음식, 네 번째 야식. 진짜 한식 너무 좋아하고요. 야식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4가지 안 하면 여러분 다른 거 안 해도 살 그냥 2-3kg 빠져요. 자, 이게 왜 해로운지를 먼저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먹지 말아야겠다 생각하시겠죠? 첫 번째, 이 음료수, 콜라, 주스 다 맛있어. 당이 많아서 안 돼. 주스도 살 진짜 많이 찌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쉽게 칼로리가 올라가고요. 포만감은 적어요, 이게. 그래서 살이 찔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만 빼도 살 진짜 많이 빠져요. 저는 처음에 음료수 끊을 때 일단 주스가 맛있잖아요. 근데 주스는 진짜 해롭거든요. 그냥 과일을 깎아서 그냥 먹었어요. 탄산을 먹고 싶을 때는 탄산수에 레몬 같은 거 짜서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커피 달달한 거 있잖아, 맛있는 거 막 그 휘핑크림 막 있고 막 이런 거 이거 살쪄. 그냥 아메리카노만 드세요. 저 예전에 믹스커피도 좋아했거든요. 근데 살쪄. 그러니까 먹지 마 그냥. 그리고 우리는 사실 물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얘 대신 대체할 음식은 물이에요. 사실 이 물이 진짜 중요해. 하루에 3리터까지만 먹으라고 막 그래요. 노화 방지 위해서, 뭐 염증 제거하기 위해서. 근데 물은 최소 하루에 1.5리터 이상은 마셔야 돼. 수시로 그냥 마셔줘야 되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맛이 없어. 그래서 제가 처음에 5년 전에 이제 식단 시작할 때 먹은 거는 그 물에다가 디톡스 레몬가루 있죠. 그 레몬가루를 타 먹거나 아니면은 콤부차. 근데 사실은 물은 미지근한 물이 좋은데 여기서 일로 못 간 사람한테는 그거 너무 가혹해. 그냥 시원하게 얼음 넣어가지고 콤부차 다이어트에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맥주도 끊게 해준 게 저한테는 콤부차예요. 그러니까 콤부차나 이런 거 이용해서 이제 물을 마시다 보면 지금도 저 이거 계속 하루 종일 마셔요. 그냥 생수예요.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물을 계속 먹잖아요. 배고픈지 몰라. 물을 많이 먹으면 또 좋은 효과가 뭔 줄 알아요? 피부 미용에 좋아요. 피부가 진짜 좋아지고 피부가 촉촉해지고 속건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뭐 시술 받고 뭐 스킨부스터 맞고 이래도 내 몸이 건조하지 않은 거랑 다르거든요. 수분을 채워주세요. 물이 최고 좋아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실 때 물 정말 잊지 마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요거 진짜 힘들다. 제가 그 첫 번째 바디 프로필 찍을 때 그때 이제 식단을 처음 해본 거예요. 저는 한식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때 바디 프로필 찍을 때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뭐야? 그러면 김치찌개, 부대찌개, 떡볶이 이런 거 얘기했거든요. 염분도 최소화하니까 이런 게 얼마나 떠다니겠어. 근데 얘를 안 먹어보니까 일단 붓기가 없어. 그 다음에 이 짜고 매운 음식이 왜 안 좋냐? 얘가 식욕을 자극해. 그래서 짜고 매운 음식은 반드시 끊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떡볶이 살 진짜 많이 쪄요. 그래서 떡볶이도 그냥 연중 행사처럼 먹고 있고요. 제가 생각을 바꾼 게 뭐냐면 저건 해로운 음식이다. 계속 주문을 걸었어요. 해롭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짜고 매운 게
딱 나타나잖아요. 아, 저걸 내 몸에 넣어도 될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문을 외우면 효과가 좀 있으니까 주문을 한번 걸어보세요. 저는 지금 식단한 지 5년 됐는데 현재는 한식을 잘 안 먹어요. 이렇게 맵고 짠 거 나오면 살짝 뒤로 한 발 물러선다는 생각을 좀 한번 바꿔보시면 좋다. 하지만 실패할 수 있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본인만의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건데 저는 그랬다. 세 번째 튀긴 음식 너무 맛있어. 왜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 그러잖아요. 튀긴 건 다 맛있다고. 사실이에요. 튀긴 건 다 맛있지만 몸에 해로운 건 사실이에요. 그 예전에 김지원 씨가 눈물의 여왕 찍을 때 너무 예뻤잖아요. 근데 1년 동안 짜장면을 한 번도 안 먹었대요. 이거 튀긴 거랑 별개지만 중국 음식은 튀긴 거 많으니까 그만큼 몸에 안 좋으니까 생각해 보시고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튀긴 음식 중에 가장 최애 음식이 있어요. 치킨. 전 지금도 이거는 못 끊어요. 치킨 진짜 좋아하거든요. 다만 저는 어떻게 먹냐? 껍질을 다 벗겨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100점짜리 식단을 하는 것보다 70점짜리 식단을 오래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먹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벽한 식단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방법을 꼭 찾으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야식. 우리 피디님 야식 하시나요? 어제도 먹었어. 저도 먹었어요. 어제도 먹었어. 야식이 왜 안 좋냐면 몸이 쉬어야 하는 시간에도 계속 일을 해요. 소화를 하고 계속 일을 해. 최소 8시간은 위도 쉬어줘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도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얘가 못 쉬어. 우리가 먹고 바로 자잖아? 그럼 우리 자는데 얘는 일하고 있어. 그러면 얘 숙면에 방해가 되잖아요. 조금 완벽하게 끊지는 못하더라도 줄여보세요. 저도 어저께 야식했고 우리 피디님도 야식하셨다고 했어. 근데 이게 매일 하던 거 일주일에 한 3번만 하고 좀 방법을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몸이 안 먹고 자면 그 다음날 굉장히 머리도 맑고 푹 잔 느낌이 들고 몸이 붓기가 없으니까 일단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참아보세요.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몸이 바뀔 거예요. 그거를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만 줄여도 붓기가 빠지고 살이 빠지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달달한 간식만 줄여도 운동 안 해. 아무 짓도 안 해도 2kg 빠져요, 한 달에. 이거 다 힘들다. 이거 다 못하겠어. 이러신 분들 있어요. 그러면 물 많이 먹고 과자 빵만 끊으세요. 그래요. 과자, 빵, 떡. 제가 뒤에 또 얘기할 건데 탄수화물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먹어야 돼요. 과자나 빵이나 떡에는 어마무시한 설탕과 어마무시한 해로운 것들이 들어있어요. 항상 백색 탄수화물은 조심하셔야 돼요. 색깔 있는 탄수화물 드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야. 식단은 의지로만 안 돼. 솔직히 약의 도움을 받았었어요. 싹센다도 맞아봤고 마운자라도 맞았고 위고비도 맞았었고 갱년기 때 호르몬 변화 때문에 식욕이 왕성하고 특히 갱년기 아니더라도 생리 전에 난리 나잖아. 저는 옛날에 이제 생리 전에 그 폭식이 너무 심해서 생리할 전에는 막 2kg씩 찌더라고. 그때는 약의 힘을 빌렸던 적이 있거든요.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서 약의 힘을 살짝 빌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약은 식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도구예요. 비만은 생활 습관 병이에요. 그래서 습관을 바꿔야지 살을 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해로운 거는 먹지 말아주세요. 알겠죠? 이제부터 좋은 음식 말씀드릴게요. 뭘 먹느냐? 첫 번째, 단백질. 두 번째, 좋은 지방. 세 번째, 식이섬유. 네 번째, 칼슘. 다섯 번째, 비타민 D. 이게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 갱년기에는 무조건 굶는 게 아니라 근육을 지키는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먼저 단백질은 삶은 달걀, 닭가슴살, 생선, 고기. 고기는 돼지고기를 먹게 되면 목살 같은 거. 그리고 소고기는 안심. 이런 식으로 고기 돌려가면서 생선도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두부, 콩 이런 단백질 이런 거 돌아가면서 먹는데 제가 식단할 때 닭가슴살만 먹은 적이 있거든요. 무염 닭가슴살까지 죽을 뻔했어요.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고기를 돌렸어요. 오리고기도 먹고 목살도 먹고 소 안심도 먹고 고기 좀 돌려가면서 먹었고 계란은 거의 2알씩 매일 3일단계를 먹고 있어요. 그리고 생선은 좀 챙겨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먹는 게 있어요. 두유. 콩, 두유 되게 좋거든요. 두유는 항상 챙겨 먹고 있다. 그래서 단백질은 꼭 챙겨 드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좋은 지방. 일단
견과류,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이런 거 챙겨서 먹으면 더 좋다. 이 좋은 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챙겨 드시면 좋고, 아까 말씀드린 음료수 같은 거 포만감 유지 안 돼요. 그러니까 포만감 있는 거 드셔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에 식이섬유, 이거 진짜 중요하죠. 우리 양배추, 버섯, 귀리, 방울토마토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채소를 많이 먹으면 배도 든든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전 제일 많이 먹었던 게 이 양배추랑 토마토였거든요. 방울토마토. 그리고 야식하고 싶을 때 오이 자른 거 배를 계속 씻고 있었어. 그리고 양배추 잘라서 먹으면 진짜 배 금방 부르거든요. 그리고 밤에 방울토마토 100개 먹은 적도 있어요. 너무 배고픈데 먹고 싶은데 야식은 안 되고.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방울토마토가 요즘 대량이 돼가지고 왜 스테비아 그런 거 안 돼요. 그냥 일반 방울토마토. 근데 방울토마토보다 더 좋은 거 그냥 토마토. 그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설탕 들어간 거 먹지 말고 그냥 토마토 드세요. 그거 먹으면 포만감이 있어서 좋고, 이 양배추가 진짜 좋아요, 다이어트에. 그러니까 꼭 반드시 아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칼슘은 어떤 걸로 채워야 되느냐? 플레인 요거트, 멸치, 케일, 치즈 이런 것들 뭐 우리 쉽게 챙겨 먹을 수 있잖아요. 멸치 같은 경우는 저는 반찬에 항상 멸치 들어가거든요. 그냥 밥에다가 현미밥, 귀리밥 이런 거에다가 그냥 멸치만 먹을 때도 있어요. 멸치는 항상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비타민 D, 연어, 달간 노른자, 버섯,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비타민 D 흡수하려면 밖에 나가서 걷는 거, 햇볕. 이게 비타민 D 흡수 제일 많이 되거든요. 비타민 D 주사도 있어요. 병원 가서 3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도 있는데, 가장 좋은 건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어야지 내 몸이 건강하게 살이 빠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처참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매일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못했어요. 작심삼일 맨날 반복하고 생리 전에 막 미친 듯이 먹어 제끼고 막 아침에 띵띵 부어서, 제가 아침에 언젠가 회의할 때 출근했는데 저희 직원이 저한테 "대표님 지방 이식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하도 짠 걸 먹고 자고 얼굴이 띵띵 부어가지고 그 정도로 안 좋았었는데, 5년 동안 이 해롭다는 걸 저한테 세뇌시켜서 이제는 아침에 띵띵 부을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빵순이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빵순이었는데 빵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 엄마가 임신했을 때 빵밖에 안 먹었대. 근데 빵을 얼마나 좋아하겠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좋아했는데, 제가 빵 만드는 장면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식빵인데 밀가루 반에 설탕이 반이 들어가는 거야. 그걸 보는 순간 저 많은 설탕을 내가 먹는다고? 그래서 빵을 보면 계속 그 장면을 생각했어요. 밀가루를 워낙 좋아하니까 칼국수, 짜장면, 수제비 이런 면발 되게 좋아했거든요. 짜장면은 설탕 엄청 들어간 거 아시죠? 근데 그거 볼 때마다 내 몸을 해치는 거, 내 몸을 해치는 거, 이렇게 주문을 계속 외웠어요. 진짜 주문 외워서 이제 걔네들 보면 이렇게 멈칫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작심삼일 반복하기 잊지 마세요. 이 식단은 포기만 안 하면 돼. 질문! 1일 1식을 하면 될까요? 1일 1식이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저녁 약속이 있다 그러면 아침, 점심을 굶어요. 거하게 먹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전날 야식을 심하게 했다 그러면 다음날 또 계속 또 굶어줬다가 그렇게 하루에 한 끼 먹고, 안 그럴 때는 건강한 식사를 3끼 다 할 수 있으면 3끼 다 먹어요. 아침에 뭐 단백질, 계란 이런 거 먹었으면 점심에 뭐 샐러드 같은 거 먹고, 저녁에는 건강한 탄수화물 이렇게 해서 뭐 멸치랑 뭐 현미밥, 귀리밥 이런 걸로 3끼 다 먹을 때도 있고, 저의 몸 상태에 따라 다르게 합니다. 그러면 식단을 하다 보면 많이 처지잖아요. 기운이 없어요. 제가 식단할 때 바디 프로필을 3번을 찍었거든요. 기운도 없고 성질도 나요. 그래서 영양제나 뭐 수액을 맞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밥을 먹되 흰밥 말고 현미밥이나 귀리밥 이런 걸 먹거나, 아니면 고구마, 단호박, 탄수화물을 좀 흡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힘을 내려면 탄수화물 먹어야 돼. 달걀은 하루에 2개 먹으면 되나요? 보통 2개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것도 본인의 몸을 잘 상담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하고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부는 생으로 드세요, 그럼? 생이 맛이 없잖아요. 편의점에 가면 그 맛있는 두부 있거든요. 연두부 같은 거, 그런 거 먹어요, 그냥. 그럼 올리브 오일은 어떻게 먹어요? 어떤 분은 진짜 올리브 오일을 그냥 한 숟가락씩 매일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리할 때 많이 넣어요. 그냥 올리브유로 프라이 할 때도 있고, 샐러드 같은 데 넣어 먹고, 그러니까 주로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많이 넣어서 먹는 것 같아요. 저녁 약속이 있으면 굶어야 돼요? 저는 저녁 약속이 있으면은 굶고 가지만, 굶었다가 폭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먹고 가는 게 나아요. 저녁 약속이 7시다 그러면 5시쯤 든든하게 드세요. 그러면 좀
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마다 달라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몸에 맞는 게 다르다고. 그러니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패를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은 실패를 해보시면서 자기 몸에 맞는 걸 찾으시면 되고요. 새로운 음식을 안 먹는 게 최고다. 그러면 식단 도시락만 먹으면 살이 빠질까요? 일단 붓기가 빠지고 살은 당연히 빠지는데 운동을 하셔야 돼요. 기초대사량이 많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운동을 같이 해줘야지 그래도 살 빠지는 데 도움이 된다. 식단을 하면 살은 빠지지만 너무 무리한 식단을 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무리한 식단을 한번 해봤다가 성질나 죽는 줄 알았어요. 영양제까지 챙겨 먹으면 되나요? 영양제도 뭐 TV에서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다 먹으면 영양제가 또 중복되면 안 되는 것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 몸에 필요한 게 뭔지, 예를 들면 운동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러면 간 영양제 같은 거 꼭 드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건 비타민이나 오메가, 유산균 이런 거 기본적으로 드실 거예요. 그 외에 조금 내 몸이 어디가 안 좋다, 뭐 눈이 안 좋다, 눈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필요한 거는 좀 몇 개 같이 드시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음식을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은 영양제라고 생각합니다. 식단을 언제 드세요? 식단은 저는 이제 약간 루틴이 돼버렸어요. 아침에는 운동하고 와서 두유에 단백질 파우더를 넣어서 저의 아침이고, 점심은 도시락을 싸오거나 샐러드 그런 걸 사오는 경우가 많고요. 직장인분들이 많으시다면 점심에 식단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녁은 그래도 기분 좋게 먹어야지. 좋은 사람들하고 가족들하고 식사하는데 식단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죠? 대회 나갈 거 아니면 점심 때 식단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식단은 평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식단보다 오래 할 수 있는 식단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5년 동안 완벽한 식단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작은 선택들이 결국 제 몸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사실 식단만으로는 몸매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갱년기에는 근육이 정말 빠르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16년 동안 만들어온 운동 루틴하고 왜 20대, 30대, 40대의 운동이 달라져야 하는지 모두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갱년기 때문에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잠, 살, 피로, 이 세 가지를 가장 힘들어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가장 힘들어 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사도래였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주 먹는 3분 도시락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내 몸을 챙기는 음식을 어떤 걸 찾을 수 있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갱년기 만능 도시락! 건강하고 살도 빠지는 만능 도시락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부 반모, 올리브 오일로 살짝 구워줬어요.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5알, 이거는 계란 2알,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우리 이거 꼭 챙겨 먹어야 되잖아. 견과류 꼭 챙겨 먹어야 돼. 하루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견과류 나오잖아요. 이런 거 하나 넣어주고, 여러분 들깨가루예요. 들깨가루, 그리고 올리브 오일, 꼭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올리브 오일, 그 다음에 각자 취향에 따라서 소금, 그리고 후추. 도시락 간단하죠? 그냥 드시면 돼요. 진짜 한번 만들어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두부를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진짜 건강한 도시락. 모든 그게 다 들어있어. 야채 있지, 칼슘 있지, 단백질 있지, 제가 얘기한 영양소들 다 들어있어요. 맛있다. 여기다가 두유, 전 꼭 검은 콩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두유도 하루에 하나씩 꼭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식단이 안 될 때 제가 편의점 가서 뭐 먹는지 함께 가실까요? 문제는 여기 편의점 저렇게 비어있다. 잠깐만. 여기 직장인이 많아서 엄청 비어. 잠깐, 일단 제가 점심에는 만약 못 먹으면 계란이나 여러분 그 퍼먹는 두부 뭔지 알죠? 연두부. 연두부. 그리고 사실 다 빠졌는데 샐러드, 닭가슴살 샐러드가 편의점에서 팔거든요. 닭가슴살 샐러드 이런 걸로 주로 이제 먹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삶아 먹는 게 가장 좋지만 고구마 먹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정말 성질나고 탄수화물이 필요할 때 고구마. 편의점이 가까울 때 편의점 가고, 뭐 주변에 없다 그러면 스타벅스나
커피빈이나 이런 커피 전문점에 가면 거기 샐러드가 팔거든요. 거기 있는 샐러드도 많이 참고했고 그 단호박 샐러드, 귀리 샐러드 이런 것들 사서 먹어요. 아 연두부 이거 퍼먹는 거 보여주고 싶었는데 없어. 그럼 안녕.